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북한이 얼마 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런데 이 소식과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탁자 위 재떨이 옆에 휴대전화로 보이는 물체가 눈에 띄는데 위아래로 접히는 최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입니다. 이야, 김정은이 가진 최신형 폴더블 폰이라 벌써부터 이 휴대폰의 정체가 뭘까 싶죠. 그래서 오목교 전자상가에서 사진 속 그것과 정확히 같은 기종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보였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정은 옆에 놓인 이 폴더블 휴대폰은 해외에서 1,100달러 내로 판매 중인 중국 오포사의 엔투 플립으로 강력히 추정됩니다. 왜냐? 가장 큰 힌트는 힌지에서 보이는 보라빛깔입니다. 북한 측이 일부러 색상을 합성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보라색 바디와 힌지를 가진 플립형 제품은 전 세계에 딱 두 종, 삼성 갤럭시 플립과 중국 오포사의 엔투 플립이란 제품뿐입니다. 그럼 둘 중 어느 제품일까요? 이쯤에서 다시 사진을 보면은 희미하게 물결물이 보이세요? 이건 삼성 플립 제품에는 없고 오포 엔투 플립 제품만 있는 문입니다. 답이 나올 것 같죠? 게다가 이 폰 이름으로 케이스를 검색해보면 이런 제품들이 나오거든요. 뒤쪽 스트랩의 위치나 디자인을 보건대 이 폰에 끼워진 것과 정확히 동일한 카드형 케이스인 거 보이시죠?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온 바 있는 북한 현송월 당 부부장 역시 같은 종류로 추정되는 플립형 폰을 가진 것이 포착됐다 하던데, 이 정도면은 북한 내부에서도 폴더블 폰은 이제 서서히 상류층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비록 사진 속 보라색이 아닌 검정색 제품이긴 하지만 정확히 그 기종을 구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휴대폰은 중국의 가장 큰 휴대폰 제조사 중 하나인 오포사의 제품으로 이미 글로벌 판매가 진행 중인 제품입니다. 전 세계 정상 국가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고, 오히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내부에 이 제품이 들어가는 게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리뷰하는 거 보고 간첩이니 뭐니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국내에서 휴대폰 관련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 중인 화이트스톤이라는 곳에서 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휴대폰을 살펴볼까요? 먼저 외관 디자인의 경우 접었을 때 보면 원조격인 삼성 Z 플립과 다른 듯 굉장히 비슷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길쭉해서 삼성 것과는 좀 다른 듯이 보이지만 두 제품 모두 외장재는 무광의 프레임과 힌지는 유광 알루미늄 프레임을 적용한 데다 힌지 부분에는 각 제조사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까지 똑같아서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 언어를 공유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만 외장재 소재의 경우 고릴라 빅터스 플러스, 즉 강화 유리가 적용된 삼성 것과는 달리 오포 것의 경우 사각사각거리는 플라스틱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 버튼이나 포트를 살펴보자면 똑같이 우측에 볼륨 버튼과 지문인식 기능을 겸한 전원 버튼이 달려있고, 아래쪽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마이크, USB-C 타입 포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유심 슬롯이 이 제품의 경우엔 아래쪽에 달린 반면 삼성 제품의 경우엔 이렇게 좌측에 달린 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겠군요. 또한 오포 제품의 경우 가로 75.2mm, 세로 85.5mm에 펼치면 166.2mm로 전반적으로 삼성 것에 비해서 더 가로 길이가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께의 경우 펼친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삼성 것이 6.9mm로 더 얇기는 한데 접었을 경우 오포 제품이 16mm 일정한 두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삼성 것은 힌지가 아주 약간 더 두껍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포 휴대폰은 물방울 힌지라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방울 힌지라는 게 뭐냐면은 안쪽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모양이 마치 물방울처럼 곡면을 띄도록 한 힌지 구조를 말해요. 이건 안쪽 메인 디스플레이에 접히는 부분이 힌지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 접었을 때 상판과 하판이 위아래로 딱 붙어있는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U자 힌지라 해서 힌지 안쪽으로 디스플레이를 말아 넣지 않고 그대로 접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다만 여기서 디스플레이를 힘을 주고 완전히 접어버리면 디스플레이 내구도에 문제가 생기니까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공간을 줘서 힌지 쪽의 두께가 더 두꺼운 모습을 띠고 있죠. 특히 두 힌지 방식은 펼쳤을 때도 그 차이가 확연히 나는 편인데요. 물방울 힌지 방식의 경우 디스플레이가 접힌 반경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접히는 면적은 넓지만 깊이는 얇아 접힌 자국이 눈에 잘 안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기에는 와, 오포 기술력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쓰면 쓸수록 약간 애매하다 싶은 게 일단 힌지 내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이 손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제품을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제품을 이렇게 흔들면 들리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힌지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지가 못해갖고 화면이 흔들리고 위아래로 요 금속부가 마주치면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삼성 제품은 제가 좀 더 세게 흔들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아예 없이 흔들어도 화면이 고정돼 있죠. 거기다가 프리스탑으로 가면 두 제품의 차이가 더 멀어져요. 오포든 삼성이든 플립형 제품들은 마치 이동식 발사대처럼 화면을 90도로 세울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구도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꽤 다양한 기능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오포 제품은 딱 90도 정도에서만 이게 고정이 되어 있고 약간만 더 각도 이렇게 주면 풀려요. 그런데 삼성 제품의 경우 아무래도 힌지가 고정이 되어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도 되네. 이게 전반적으로 힌지가 약간 이게 너덜거리는 느낌이라 내구도 측면에서 확실히 불안한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오포 제품의 경우 이 힌지 부분에 마감이 부족해서 방수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화면이 더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굳이 요거를 써야 할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루머이긴 한데 이번에 삼성에서 내놓은 플립 5에는 물방울 힌지 방식이 적용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오포 어떤 차를 보이고 내구성 측면에서 얼마나 개선이 이루어졌을지 궁금해지는군요. 두 제품의 가장 큰 차이를 알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를 확인해 볼까요? 크기가 작고 가로 형태인 삼성 제품과 달리 오포 제품의 경우 3.26인치의 거대한 세로 화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큰데다 바형 스마트폰처럼 길쭉한 디스플레이 덕분에 활용도 역시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이게 제어 센터를 내려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죠. 개인적으로 가장 유용하면서 삼성과 차이가 나는 사용자 경험이다 싶었던 게 바로 사진 카메라 활용 측면이에요. 삼성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는 카메라 화면이 잘려 보이는 반면 오포의 경우 화면 전체가 뜨기 때문에 촬영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다만 여기서 특이한 게 두 제품 모두 손바닥을 인식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오포 제품의 경우 동영상 모드에서는 손바닥 인식 촬영 기능이 안 되는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날씨나 타이머 같은 것도 커버 화면에서 실행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 틱톡 같은 영상 재생 앱도 지원이 되거든요. 세로만 볼 때 특히 좋을 것 같고 김정은이 확실히 좋아할 것 같기는 하네요. 또한 삼성 플립에서 커버 화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삼성페이가 뜨듯이 오포에서는 전원 버튼을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오포페이라는 자체 옵션이 뜨는 것도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걸 만지다가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게 되면 화면이 바로 연동돼서 켜지지 않는다는 거, 관련 옵션 같은 경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 충분히 커버 화면 크기가 이렇게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는 건 약간 아직은 레퍼런스를 할 수 있는 삼성 플립이 그 기능을 지원 안 해서는 아니겠죠. 메인 디스플레이의 경우 두 제품의 크기가 아주 약간은 다릅니다. 삼성 제품이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는 FHD 플러스 해상도의 6.7인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반면 오포 제품에는 비슷한 스펙이긴 하지만 가로 길이가 더 큰 6.8인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화면상 미사일 크기가 오포 쪽이 더 크죠. 특히 오포 제품의 경우 비율이 21:9 사이즈라 남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영상 볼 때 더 남는 부분이 적어 보이는 건 그나마 더 나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 두 제품 모두 메인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 생산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게 저거까지 흘러들어갔군요. 메인 디스플레이 연김에 소개하자면 삼성의 플렉스 모드와 비슷하게 오포의 제품도 화면을 접으면 아래쪽에서 제어창이 뜨는 플렉스 폼이라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 제품의 경우 실험실을 통해 어떤 앱에서든 플렉스 모드가 지원되는 플렉스 모드 패널이 보이지만 오포의 경우엔 비슷한 옵션이 없더라고요. 또한 삼성의 제품이 두 손가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위아래로 창을 분할해 쓸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포의 경우에도 세 손가락으로 비슷한 화면 분할 기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UI 부분에서는 오포와 삼성이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카메라의 경우에는 삼성 것에 비해 신형 오포 쪽이 스펙상 더 우월합니다. 일단 메인 카메라의 화소수가 5000만 화소 대 1200만 화소인데다 센서 크기도 얘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고해상도로 설정한 뒤에 확대해보면 확실히 더 선명한 건 오포 쪽이죠. 특히 커버 화면이 아주 크기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친 상태에서도 뷰파인더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또 굉장히 쨍하고 밝은 색감의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에 취향을 타기는 하겠지만 이런 화려한 색감을 좋아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물일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치명적인데 이걸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꺼려졌습니다. 현재처럼 장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수 인증도 받지 못한 대여폰을 가지고 함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빗물이 튀어도 되는지 힌지 사이로 습기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보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이 돌연사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값비싼 폴더블 폰의 방수 기능은 필수가 맞는 것 같죠. 배터리의 경우 오포의 것은 무려 44W에 달하는 유선 충전 속도를 지원한 데다 배터리 용량도 더 많은 편이라 삼성 대비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보여줬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한 단점이긴 하지만 용량도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차기 플립 5에서 많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군요. AP의 경우 오포 제품에는 디멘시티 9000 플러스라고 해서 삼성 제품에 적용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과 비슷한 정도의 칩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게 검색을 해보면 디멘시티 9000 플러스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제네레이션 1보다 아주 살짝은 성능이 더 좋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돌려 CPU 성능을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플립 4의 성능이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삼성 제품 쪽이 그래픽 점수도 더 높은 데다 안정성도 높아서 야, 이거는 좀 많이 의아한 지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에는 8GB의 램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삼성 램 플러스와 비슷하게 가상 메모리를 이용해 최대 6GB까지 더 램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포 N2 플립 제품은 훌륭한 배터리, 더 나은 카메라 사진 경험, 나쁘지 않은 AP 성능 등 꽤 훌륭한 휴대폰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게 훌륭한 폴더블 폰의 리더로 가게 되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1100달러라는 값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년 전에 나온 경쟁자 대비 화면이 조금 더 펼쳐져 보이고 더 큰 커버 화면을 가졌다는 점을 제외하면 조악한 힌지 능력과 미스터리한 방수 능력이라는 폴더블 폰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점들을 놓친 불안한 기계라고 생각됩니다. 뭐랄까요? 흔히들 중국 업체들이 약간만 더 발전하면 폴더블 시장에서 확실히 위협적인 플레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던데 비교적 최신의 이 중국 제품을 보아하니 이 약간이 기술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인 건 분명히 보이는군요. 바로 작년 삼성은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를 내놓으면서 2022년이 폴더블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 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말 맞다나 1년이 지난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조차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군요. 자, 다음 주에는 드디어 폴더블 폰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제품들이 드디어 우리 곁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오목교전자 상가에서도 관련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끝! 네, 제품 자체가 잘 만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삼성의 제품에 비하면은 몇 단계 이상은 약간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뽕 빼고 객관적으로 표시하려고 해도 그래요.